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2월 12일 기술적 분석의 이전 모닝 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고점을 나타내는 좀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런 패턴 나오고 반등한 적도 많기 때문에 뭐 이게 꼭 그렇다 아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제가 이야기 드렸죠. 지금 구간에서는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30분의 추세가 이탈하게 되면 조정을 대비하는 게 맞는 거고, 다시 타면 말 그대로 비상이 해제되는 그런 생각으로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최근 흐름 자체가 어찌되었거나 사실 큰 호재가 있어서 올라간다라는 개념보다는 매수가 매수를 낳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어찌되었거나 매수를 쫓아갈 이유는 별로 없다라는 거,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은 밀렸을 때 과연 지금 메워야 될 갭이 하나 생겼죠. 그 갭을 메우고 다시 반등하는지, 관통해서 떨어지는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아일랜드 갭처럼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그건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방어해 두는 것 같지만, 결국 만들어지는 대로 읽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홀딩에 있는 입장이라면 뭐 하나만 제일 주의하면 되겠습니까? 아일랜드 갭 남기고서 개파락했을 때 그 흐름만 주의한다라고 그러면, 사실 그 외의 패턴들은 우리가 뭐 대비한다라고 해서 대비할 수 있는 흐름들은 아니다. 내가 흐름을 읽고서 대응한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어려운 흐름들을 계속 맞고 있죠. 냉정하게는 그러니까 개인들이 투매를 던지게 되는데, 한 번도 역사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이 투매하는 자리가 진짜 이 중간 자리, 꺾이는 자리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즉 개인들의 투매는 심리적으로 기인한 것들이 많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적인 흐름부터 언론까지 굉장히 이를 좀 부추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계속 매도하고 싶다라 그러면 이게 올바른 판단인지, 아니면 어떤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추론하는 거면 합리적인 추론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물론 이제 코스피가 2400 깨지면서 2323이라는 또 희대의 말이죠. 혹여나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2323 하고서 기억이 나실 텐데, 어찌되었거나 그 자리, 그쵸? 그런 것들만 기억하시고 2400 아래 자체에서는 매수가 많다. 글쎄 최악의 경우에는 저는 지금 코스피가 약간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2273까지 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열릴 걸 대비해 가지고 여기서 매도해서 빠져나온 다음에 아래에서 다시 잡겠다? 대부분 지금 구간에서, 즉 슈팅 구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반등할 때도 못 잡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매수 플레이 입장에서는 지금 구간은 적어도 의미 없이 던질 구간은 아니다. 무서워서 던질 구간은 아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간만에 이탈한 흐름이고, 저항까지 확인해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꺾일 수 있는 충분한 여지들은 가지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신고가 구간에서 밀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왜 떨어졌냐는 질문은 하등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올라온 것도 큰 이유 없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 신고가 만드는 구간도 수급으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수급적 트레이드적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메워야 될 갭이 이게 있는데, 과연 이제 밀렸을 때 이 갭을 어떤 방식으로 메우는지 혹은 남겨두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도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보게 되면 오늘은 조금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아일랜드 갭, 우리나라는 이 아일랜드 갭이 굉장히 진하게 남겼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이야기 드렸던 게, 이 갭이 나오면서 이 갭만 메우지 않으면 이제는 한국 시장은 하방이다 했는데, 결국 하방으로 밀리고 있고, 특히나 중간중간에 이제 디딜 어깨 자리들을 다 딛고서 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출발점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거. 다만 여기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큰 틀에서 박스로 봤을 때는 하단 아래로 내려오는데 매수를 못할지언정 던질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변수가 생겨 있죠. 그쵸? 어떤 정치적인 변수가 생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감안해 가지고 내가 공정한 정말 합리적인 지수나 가격들을 산출할 수 있다라 그러면 그거를 믿겠는데, 전혀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 흐름만 믿는다. 즉 2400은 어떻게든지 어디를 찍든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멀리 사면 멀리 살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좀 더 밀리고 있는데 사실 어쩔 수 없는 게 그 바이오제약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다가 상대적으로도 나중에 뒤늦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죠. 이것들이 비중이 축소되는 과정이고, 이거를 대체할 만한 비중이 사실은 지금 2차전지 정도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튀어오르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불균형으로 내려오는 흐름이다. 이미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수 레버러지를 노린다라 그러면 코스피가 좀 더 정확하고 마디가 명확하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탄탄한 전략을 짤 수 있다라 그러면, 코스닥은 그게 좀 부족하지만 결국은 좀 더 높은 변동성과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내가 얘를 접근할 것인지 안 접근할 것인지 정해야 되고, 충분히 675 라인 아래에서는 해볼 만한 가치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